얘들아, 잘 지냈어? 질문이 많다고 들었어. 오늘 질문을 다 답변해 주도록 할게. 파트 1에서 4까지 선생님만의 문제풀이 스킬이 있나요? 오마이갓, 너무너무 큰 주제인데 내가 오늘 좀 마음을 먹고 왔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프리 스킬을 하나하나 좀 내가 다뤄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썰을 하나 풀어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관심 있어 혹시? 이렇게. 내가 처음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 8년 정도 하고 왔거든? 근데 내가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엄청난 영포자였어.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영포자였냐면 미국 사람들이 보통 How are you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좀 캐주얼하게? What's up 이런 말 들어봤어? What's up 이러잖아. 그때 나 뭐 했는지 알아? 미국 갔을 때? 위를 이렇게 쳐다봤어. 위에 뭐가 있냐? What's up이잖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했었던 거야. 그만큼 내가 영어를 못했었는데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너무나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야. 나 완전 극이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듣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막 듣다가 내 귀에 딱 하나 걸린 단어가 있었거든? 그게 바로 뭐였을 것 같아?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 이름이었어. 내가 딱 하나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 UCC 세대였거든? 막 검색을 하는 거야. 얘네 내일 무조건 저스틴 비버 얘기하겠다. 내가 걔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간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갔냐면 얘네 저스틴 비버 얘기하겠지? 하고 각오를 하고 간 거야. 그랬더니 들리는 거야.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뭐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첫날은 좀 잘 들렸어. 그 다음에 내가 셋째 날쯤 되니까 말을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팍 늘었던 기억이 내가 생생히 나. 그거를 내가 파트 1이랑 4를 설명할 때 한번 너네가 느꼈으면 좋겠거든. 일단 파트 1이랑 파트 4까지 너네가 들어야 되는 거는 테마가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보면 좋겠는데 바로 예고편이 있다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파트 1이랑 파트 2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얘네가 문장이 되게 짧단 말이야. 그래서 속어법으로 내가 일단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 잡고 갈 거고 파트 3랑 파트 4는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문단이 좀 길거든? 문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얘네들의 공통적인 풀이법은 우리 예고편처럼 미리 어떤 얘기를 할지를 내가 마치 저스틴 비버를 얘기할 거 안고 간 것처럼 알고 간 것처럼 예고편이 들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딱 개념 잡고 우리 시작해보도록 할게. 오늘은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우리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파트 1 사진 보고 푸는 문제잖아. 보통 파트 1은 사진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 사람이랑 사물 사진으로 나누는데 내가 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사람 사진으로 예시 한번 들어볼 거야. 그럼 사람의 동작에서 보통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럼 사진 잘 봐봐. 보통 사람의 어느 부분에서 동작을 가장 나타내기 쉬울까? 비주얼적으로. 내가 지금 막 하고 있어. 어떤 동작에서 나타내기 쉬울까? 손에서 내기 굉장히 쉽거든?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예고편에 사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손으로 먼저 잡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나이프 같은 거 좀 잡고 있거든? 요리하는 거 같아. 그럼 얘를 먼저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선지 한 번만 보여줘 볼게. 실제로 시험에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washing a dish 하고 있대. 그럼 내가 미리 봤기 때문에 washing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 그럼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아까? 속어 하는 거야. 파트 1 속어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한번 봐주면 holding a knife 하고 있대. 이거 내가 미리 봤었네? 알고 들으면 되게 잘 들리거든? 그럼 이 친구 정답 처리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CD까지 쭉 듣는 거지. 세 번째는 he's facing the window 하고 있대. 윈도우를 바라보고 있대. 아니었거든. 미리 봤거든. 그럼 이 친구 속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he's opening a bottle. 손으로 지금 밭을 열고 있어? 안 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미리 손을 보고 있으면 지금 뭐가 속어가 가능하냐면 이 D랑 A 다 속어가 가능하다는 거야. 즉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좀 알고 듣는 것과 그냥 갔다가 영어를 듣는 건 완전 천지 차이거든. 그거를 파트 1에서는 사진에서 미리 볼 수가 있고 사람 사진에서는 특히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손에서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어. 물론 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수업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손 말고도 봐야 되는 것, 또 우리 사람 사진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물 사진에서는 보통 어딜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럼 수업을 들으면서 차차 익혀가면 되겠지? 그럼 파트 1 내 예시 하나만 더 들어줘 볼게. 이 사진 한번 볼까? 조금 복잡해. 여러 사람 사진이 있어. 여기서도 제일 눈에 띄는 행동이란 어디서 나타날까? 손. 그럼 손부터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딱 봐도 뭐 하고 있어? 악수하고 있잖아. 토익은 비즈니스거든? 그럼 악수하는 장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선지 한번 볼게.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치? 선지가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Some people are shaking hands 하고 있대. shaking hands?
내가 악수 모를 수도 있거든? 손을 막 떤다는 건가? 부르르던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세모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clock이라는 말이 나와. clock은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clock을 빠르게 찾는 거지? 없는 것 같아. 그럼 속어 하는 거야. 세 번째 한번 가볼까? A sofa. sofa 있는 것 같아. 근데 carry outside래. outside? 아닌 것 같아. 그럼 사람의 손을 딱 봤을 때 소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만한 사람이 없지. 그럼 손에서 C도 속어가 가능한 거고. D 한번 보자면 여자가 handing some papers. 페이퍼를 손으로 뭐 하고 있는 것 같대. 여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미리 봤잖아. 예고편 봤기 때문에 이 친구도 속어. 그럼 정답은 우리가 세모에서 또 뭐가 가져갈까? A가 가져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손을 미리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파트 1 사람 사진은 우리가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모든 파트 1에서 파트 4는 예고편처럼 가져가는 게 맞고 파트 1에서 예고편은 사진이 준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지. 정리됐니? 그럼 우리 파트 2 한번 넘어가 볼까? 파트 2는 우리가 쉽게 Q&A라고 부르고 있어.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게 파트 2잖아. 그럼 우리 Q를 듣는 게 중요할까? A를 듣는 게 중요할까? Q를 듣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왜냐면 질문이 뭔지 모르면 답을 진짜 잘 들어도 질문이 뭔지 답을 고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파트 2가 어려운 이유가 답변 들을 때 막 MG 답변, 사회 부적응자 답변 막 이상하게 답변하잖아. 근데 혹시 Q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직까지 너무 다행히도 토익은 Q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거든? 그래서 질문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우리가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내 별표 한 3개 하고 시작할게. 질문 얘들아 제일 잘 들어줘야 돼. 그럼 질문을 듣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파트 2의 특성을 한번 보자면 나는 파트 2 항상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트 2는 귀로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한단 말이야. 이게 시험지야. 시험지에 7번부터 31번까지 나와 있을 건데 전부 다 통일되어 있어. 이거 절망적이거든? 파트 1은 사진이라도 볼 수 있잖아. 파트 2는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이거 OMR에 마킹하라는 거야. 마킹만 하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고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꼭 고민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파트 2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첫 단어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Q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 질문일 수도 있고 질문이 아닌 평서문일 수도 있어. 질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계열의 그런 의문문들이 있는지 몰라.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7번에 딱 시작할 때 성우가 나 7번에 후 의문문 낼 거니까 잘 들어. 나 8번에 선택 의문문 낼 거니까 선택지 잘 들어. 혹시 이렇게 말해주니? 절대 말 안 해준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 잡기 위해서는 첫 단어를 듣게 되면 대부분 알 수 있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단어를 후로 들은 거야. 그럼 대충이라도 사람 얘기하겠거니 연상이 좀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where를 내가 만약에 잘 들었어? 그럼 우리 무슨 얘기할 거라는 거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어. 장소, 그치? 이런 식으로 첫 단어를 들어주면 되는데 요즘 파트 2는 좀 막막하거든? 좀 만만하지 않거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들은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동사까지 들어줘야 돼. 꼭 첫 단어랑 동사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면서 내 예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 요 예시 한번 보자. Who is organizing this year's accounting conference? 라는 문장이 있어. 해석을 좀 해보자면 누가 이번 연도에 회계회의 학회를 주관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 이 문장을 아무것도 없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되게 어렵단 말이야. accounting conference, 뭐지? 한국말로 해서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우선순위 한번 세워줘 볼게. 첫 번째 who 들을 거고 두 번째 동사인 organizing만 한번 들어볼 거야. 그럼 누가 주관하니까지만 잡으면 우리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부담이 확 줄잖아. 뭐가 중요한 거냐면 토익 파트 2에서는 이런 단어들 중요하지 않아. 얘는 미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세미나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누가 주관하는지만 궁금한 거야. 이 컨퍼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꽉 잡고 가게 되면 내가 이거 2개만 들으면 되겠구나. 그럼 앞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겠지? 그럼 내가 딱 들을 때 요것만 들으면 되는구나 딱 잡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지를 들을 때 내가 보여줘 볼게. 누가 주관하는 거야? A. Johnny 하게 되는 거야. 어때? 정답인 것 같아. 그럼 동그라미 하는 거지. 두 번째 속어법 해야 되니까. I cannot access the company account. 나 컴퍼니 어카운트 못 들어갈 것 같아. 액세스가 안 돼. 누가 주관하는 거야? 나 액세스가 안 돼. 말이 되니?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X 또는 세모 해봐. 그리고 C 한번 볼까? It starts at 6 p.m. 6시에 시작한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잘 몰라도, 뒤에 단어 몰라도 A가 정답이라는 걸 정확히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파트 2는 이렇게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뒤에 단어, 즉 명사에 목숨 걸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 명사가 유난히 잘 들릴 거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를 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 파트 2 이제 정리된 것 같아. 파트 3, 4 한번 가볼까? 대망의 파트 3, 4 바로 가볼게. 파트 3, 4의 예고편을 받는 방법은 바로 그 유명한 스키밍이 될 거야. 혹시 스키밍이 뭔지 들어본 적 있어? 스키밍이 뭐야? 빠르게 읽는 거 얼추 비슷해. 우리 파트 3, 4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문단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 빠르게 지나가는 음원을 듣고 내가 많은 질문을 읽고 다 골라야 되니까 되게 벅차다고 느낀단 말이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하고 선지를 미리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초벌 작업이 스키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단순히 문제를 빨리 읽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예시를 한번 보자. Part 3 내가 32번부터 34번까지 예시 문제 좀 가지고 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토익에서는 나는 이 문제를 이 지문에서 꼭 낼 거고 여기 안에 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정답 무조건 낼 거야. 제3의 선택은 없어? 이런 식으로 딱 가둬놓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안에서만 내 귀를 맞춰서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먼저 읽는 건데 얘를 다 읽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스키밍이 뭐냐면 다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읽어내면서 이 문제에서는 무슨 단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미리 표시해 놓는 작업을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스키밍한 걸 한번 보여줘 볼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추려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선생님 도대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표시를 해놓으면 되나요? 궁금할 수 있어.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보자면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speakers라고 나와 있거든. 난 여기에다가 스키밍 포인트를 두지 않았어. 그 이유는 part 3는 대화문이란 말이야. 그럼 남녀가 대화를 하거든? 그럼 얘네는 지금 성우 구분, 남녀 구분을 안 해놨다는 거야. 지금 누가 말할지 모른다는 뜻이거든. 그럼 무조건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이 정답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뒤로 가는 거야. Mainly discussing, 뭐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거 주제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기는 거지. 그럼 ABCD 내가 스키밍 하는 걸 보자면 굳이 필요 없는 전치사 같은 거 다 지우고 명사 위주로 좀 스키밍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어가 좀 한정적이거든? 그래서 내가 외울 수 있는 동의어가 좀 많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명사를 위주로 스키밍을 해놓는 게 좋고 다음 문제를 보면 내가 woman이라는 말을 스키밍을 하나 뒀지. 그럼 이 친구는 성우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자 성우가 말을 해줄 때 정답이 나오겠구나를 추려서 듣는 거지. 그럼 이 33번 문제는 남자가 얘기할 때 정답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여자친구가 말할 때까지 우리는 선치 볼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다는 뜻이고 그럼 여자가 맨 뒤에 나오는 요 키워드 내일이라는 말을 할 때 정답이 나오겠구나를 기대하면서 명사 위주로 한번 보고 있으면 정답이 잘 들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제도 한번 예시로 볼까? 이번에는 Jim이라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나왔지. 그럼 Jim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Jim을 꼭 말해줘야 되거든? 그럼 Jim이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정답이 나오겠구나. 시그널로 사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스키밍하는 스킬을 좀 익혀나가게 되면은 어떤 단어는 필요하고 어떤 단어는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배워볼 수가 있게 돼. 지금 당장은 스키밍을 공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내가 다음 강의에서 세세하게 다뤄주긴 할 거야. 어쨌든 스키밍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내용이 문제에 나올지를 알 수 있게 되는구나 기억하면 되겠어. 그럼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좀 보자면 이렇게 길고 복잡했던 문제를 스키밍을 함으로써 이렇게 축약하게 되는 거야. 그럼 확실히 내가 좀 들을만 하거든? 그럼 내가 음원을 이제 듣기 시작하겠지? 근데도 음원 듣기 어려워. 왜냐면 음원이 이렇게나 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다 들어? 이거 언제 다 리뷰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얘도 똑같아. 잘 봐. 스키밍 해놨잖아. 여기서 정답을 낼 거래. 그럼 얘만 맞춰서 들으면 되거든? 지문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나올 것만 우리가 맞춰서 듣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정답을 말해주는 문장들은 요 아이들밖에 없대. 그럼 이 지문에서 요렇게만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충분히 들을만 하거든. 리뷰하기도 할만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Part 3, 4 생각보다 잘 풀 수 있게 돼. 스키밍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듣다 보면은 리뷰할 때도 조금 더 적어지고 부담이 적어져. 그러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정리됐니? 좋아! 또 질문 있는 사람? 특별히 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왜 찍어? 찍으면 안 되지. 일단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 어렵다는 문항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토익에서는 뭐 이건 버려라 저건 버려라 이러는데 나는 문제 유형으로 사실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딱 말해주고 싶은 거는 딱 들었을 때 모르는 거는 찍고 넘어가는 게 맞아. 내가 예시로 한번 보여줄까? Part 2 시험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되게 어지러워. 내가 여기까지 뭐 잘 풀었어. 보통 여기까지 되게 잘 풀어 학생들이,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막 망가지기 시작하거든. 막 내가 막 난리가 나. 그럼 15분부터 내가 하나 놓친 거야. 근데 풀 것 같은데 놓쳤어. 그럼 얘를 고민을 한단 말이야. 딱 정해줄 거야. 2, 3초 고민하고 모르면 찍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31번까지 넘어간단 말이야. 얘를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얘만 틀리면 돼. 얘만 틀리는 게 아니라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는 게 토익 LC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나오니까 얘네를 도미노처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리고 LC는 눈으로 안 보여주잖아. RC가 아니잖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감독관님 저 이거 못 들었으니까 다시 틀어주세요. 그럼 틀어줘? 안 틀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몰랐을 때 딱 2, 3초 기억해. 2, 3초 딱 고민하고 오케이 얘는 떠나보내야겠다. 얘는 이미 건너간 거다 라고 찍고 다음 문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얘가 조금 더 와닿는 건 사실 Part 2보다 Part 3, Part 4야. 내가 진짜 극대노하는 포인트 한번 볼까? 시험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봐도 어지럽잖아. 그러면 한 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내가 보통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 첫 문제 되게 잘 풀어. 왜냐면 스키밍 되게 잘 해놨거든. 여기서 한번 이제 헷갈리는 거야. 풀 수 있을 것 같아. 막 난리가 나. 그럼 얘를 끙끙끙끙 잡고 있어. 그러면 얘를 차라리 맞고 얘를 틀리면 괜찮아. 근데 뭐가 되냐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 그럼 이득이야?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2, 3초 고민하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넘어오는 게 가장 이득이고, 내가 조금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너네 마음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능 영어를 많이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100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지. 다 맞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 토익은 총 몇 문제야? 200문제란 말이야. 200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어. 다 맞출 필요가 없이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야. 시험의 목적까지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내가 스킵해야 되는 문제는 문제 유형으로 나누지 말고 내가 딱 들었을 때 나 이거 모른다 싶었을 때는 2, 3초만 딱 고민하고 바로 깔끔하게 포기하고 찍고 넘어가는 게 확률적으로 더 점수 내기 좋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다짐을 외쳐보고 마무리해볼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대망의 시각 자료를 좀 알려줘 보도록 할 텐데, 시각 자료 어려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시각 자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이 문제 우리 많이 헷갈리는 거잖아. 바로 인용어구 문제인데,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봐가지고 얘 해석한 걸 한번 골라보려고 해봐. 그게 과연 정답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